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 2019년 제1회 기출문제 풀이 해드릴 건데요. 시험지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셨어요? 예전하고 난이도는 비슷했지만 약간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들도 나왔더라고요. 자, 2회 시험은 1회보다 좀 더 어렵기 때문에 1회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꼼꼼하게 잘 풀어보는 게 2회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번 문제는 다항식의 덧셈 문제인데요. 다항식 A 알려주고 B도 알려준 다음에 뭘 구하는 거냐? A 더하기 2B를 구하는 거예요. 2B라는 건 B한테 2를 곱해서 만든 식이 바로 2B예요. 그래서 일단 A랑 2B랑 더해야 되는데 덧셈, 동류항 정리하기 전에 2B부터 만드는 거예요. B가 나왔잖아요. B한테 2를 곱해서 2B를 만들어 볼게요. 이 B는 2랑 B랑 곱한 겁니다. 자, 근데 B 안에는 X라는 항도 있고 마이너스 1이라는 항도 있어요. 여기에 2를 곱한다는 건 여기 전체에 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2를 X한테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1한테도 골고루 분배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X는 앞에 1이 생략된 거예요. 2를 곱하게 되면 2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한테도 2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2B가 구해졌어요. 자, 이제 A하고 2B하고 동류항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덧셈입니다. 동류항 정리는 X는 X끼리, X제곱은 X제곱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A 안에 X제곱이 들어있는데 2B 안에는 X제곱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 게 없고 그냥 X제곱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요 A 더하기 2B 계산한 결과에는 A에 있던 X제곱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이제 X가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A 안에는 X가 없어요. B에는 2B에는 여기 2X가 있어요. 얘도 혼자만 있기 때문에 동류항 정리할 게 없이 그대로 2X를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A 안에 상수항 플러스 2가 있어요. 2B 안에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랑 더하게 되면 동류항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계산 끝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부호가 반대고 숫자가 똑같아요. 둘이 더하게 되면 0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상수항은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2B는 결과가 이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어딨나요? 여기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B라는 거는 B한테 2 곱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 정리예요. 이번 문제는 항등식 문제인데요. 등식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애가 나왔어요. 여기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는 등식인데 얘가 항등식이래요. 항등식은 무슨 뜻이에요? 등호의 양쪽 모양이 현재는 다르지만 X자리마다 똑같은 수를 집어넣기만 하면 등호 양쪽의 값이 언제나 똑같은 식이 바로 항등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 항등식이구나. X자리에 똑같은 수만 집어넣으면 결과가 똑같겠구나.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냐?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A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어요. 자, A 값이 뭔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항등식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풀어볼 겁니다. 자, 항등식이기 때문에 X 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던지 간에 똑같은 수만 집어넣으면 등호의 양쪽의 값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X 값을 정해야 하지만 이 식을 조금 간단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A를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뭘 보고 결정하라고 했나요? 괄호요. 괄호를 보고 이 식에 X자리에 집어넣을 걸 결정할 거예요. 괄호 안을 가만히 보니까 X-1 있어요. 만약에 내가 X자리에다 1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1, 요 괄호 안이 0이 돼버리네. 요쪽도 0이 돼버리네. 0이 돼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식이
간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1 집어넣어 볼 거예요. x마다 똑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x마다 똑같이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1은 0이니까 제곱하게 돼도 그냥 0이라 없어져 버려요. 자, 1 빼기 1이 0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2랑 곱해져도 그냥 0이에요. 얘도 없어져 버려요. 뒤에 플러스 a 있잖아요. 얘만 남는 거예요. 플러스는 꼭 안 써도 괜찮아요. 자, 등호의 왼쪽은 a만 남아요. 무지 간단해졌죠. 등호의 오른쪽도 가만히 보니까요. x자리에 1 집어넣게 되면 1제곱. 1을 두 번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하라는 뜻이죠.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a는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항등식. x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양쪽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무 x나 집어넣는다고 식이 편해지진 않아요. 이런 괄호를 잘 보시고 내가 어떤 x를 결정해야 될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요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요게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머지만 구하면 돼요. r이라는 새로운 문자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아, 얘 나머지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 그러면 나머지 열쇠 찾으셔야 되죠. 나머지 열쇠 어디서 찾아요? 여기요. 뭘로 나눴는지 얘를 보고 나머지 열쇠를 찾으시면 돼요. x-2로 나눴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2 나왔어요. 그럼 x가 2여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머지 열쇠예요. 이 x값. 그러니까 2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 있던 다항식의 x자리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나머지예요. 제가 나머지 열쇠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자, x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x 자리마다 2 집어넣어 볼게요.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또 여기도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여기도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뒤에 더하기 1.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다 계산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나머지가 나오는 식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볼게요. 2를 세제곱해요. 몇인가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6 아니에요. 8이에요. 2는 4에다가 2 한 번 더 곱하니까 4, 2, 8 그렇게 되는 겁니다. 2를 제곱하면 2는 4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끝까지 다 썼어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둘이 더하면 12. 여기서 2 빼게 되면 10. 여기다 1 더하게 되면 1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r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몇이라는 거예요? 1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넘겨야 되겠네요. 나머지 11 어딨나요? 4번에 나머지 11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앞에다 다 했네요. 자, 조립제법이라는 그동안 잘 못 보셨던 게 나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나머지 열쇠 찾아야지. 열쇠 찾았으면 원래 있던 다항식의 x자리마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그게 바로 나머지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문제는 복소수의 뺄셈 문제인데요. 1 플러스 2i가 나왔는데 여기서 뺀대요. 누구를? 3-i를 뺀대요. 이렇게 뺄셈 계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i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뺄셈을 한다고요? 뺄셈 어떻게 해요? 덧셈으로 바꿔서 해요. 이렇게 덧셈으로 바꾸는데 그냥 자, 빼기였는데 맘대로 더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대신 뭘 해줘야 돼요? 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덧셈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3이었던 애는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이너스 i는 플러스 i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놨어요. 동류항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수만 있는 아이는 수만 있는 아이끼리, 아이가 붙은 애는 아이가 붙은 애끼리 동류항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덧셈 하는 겁니다. 1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2i 플러스 i 나왔는데
i 앞에는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플러스 2i, 플러스 1i, 그러니까 플러스 3i 이렇게 계산 결과 나올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계산 결과랑 비교해 볼게요. 마이너스 2끼리 똑같죠?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ai, 3i 둘이 똑같다면 a는 3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여기 4번이에요. 자, 뺄셈은 어떻게 해요? 덧셈으로 바꿔서요. 그 대신 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나왔고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했는데 이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죠. 그래프에서 이렇게 점점점이 아니라 실제 선으로 색칠되어진 이 부분을 봐라 이 말이 바로 이렇게 x값의 범위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함수 요 식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실제 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 중에 가장 낮게 있는 아이가 바로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낮은 점을 찾으세요. 요 점에 y축으로 가서 y값을 읽으시면 이게 바로 최소값. 만약에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다. 그러면 그래프로 표시된 것 중에 제일 높은 거 여기 7이잖아요. 자, y축에 가서 요런 값을 찾으시면 이게 바로 최대값. 지금은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 찾아서 3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최소값 제일 낮은 값, 최대값 제일 높은 값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부등식의 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등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일단은 2차 부등식을 가만히 살펴보시고 뭐 찾으셔야 돼요? 부등식의 열쇠 찾으시면 됩니다. x-1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열쇠는 1이지요. 자, x-2가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부등식의 열쇠는 2입니다. 이게 바로 부등식의 열쇠고요. 이걸 수직선에 표현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1, 2, 이게 바로 부등식의 열쇠 내가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색칠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해 바깥쪽이 아니라 작은 안쪽이 바로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부등식의 해인데요. 이번 문제는 특이하게도 이걸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식으로 표현해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알맞게 표현한 식이 어떤 건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1하고 2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부등식이 열쇠부터 잘못 찾았어요. 요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잘못 찾았어요. 우리가 찾은 열쇠는 1하고 2예요. 1하고 2 여기 있고요. 여기도 1하고 2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라고 찾은 부분은 여기 1하고 2 사이에 있는 x값들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수들은 전부 다 해가 될 수 있다. x값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저 그럼 3번 보세요. x라는 아이는 1하고 똑같아도 되고 1보다 커도 되고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아이들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x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1하고 2 사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부분이에요. 요건요. 얘는요. 요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이 바깥쪽.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등호가 이쪽으로 벌어져 있다면 4번이 답이겠죠. 그렇지만 이 식이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쪽, 요 안쪽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 것 중에서도 길이가 짧은 애가 바로 이 좁은 부분을 표현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여기 3번이겠죠. 7번 문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뭘 이용해서 구하나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 놓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놔야 돼요.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하고요. 자, 여기 B점에서부터 밑으로 쭉 연결해 갖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직각을 만드는 가장 짧은 변, 요 변을 우리가 A라고 할 거고요. 여기 직각을 만들고 있는 그 다음 짧은 변, 얘를 B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하고 B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 있잖아요. 얘가 B변이 되는 거고요. 요 식에서는 C가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주어진 점의 좌표를 가지고 C의 길이를 구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C를 구하기 위해서는 A랑 B랑은 길이가 몇인지 찾아야지만 되거든요. 자, A가 길이가 몇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 길이를 몇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4겠죠. 또 0부터 2까지 2지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총 길이를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은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B 구해볼게요. B는 요 선의 길인데요. 요 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요. 자, 요 점의 y좌표가 2고요. 요 점의 y좌표가 10이니까 2부터 10까지 얼만큼 차이 나요? 8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B는 8이에요. A하고 B를 찾았다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C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A는 6이라고 그랬으니까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아요. 6을 제곱하면 6, 6에 36. 자, 8을 제곱하면 8, 8에 64예요. 이렇게 더한 것이 C를 제곱한 것과 똑같대요. 36하고 64하고 더하면 100이에요. 100이 C의 제곱과 똑같대요. 우리는 C 제곱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C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C를 똑같이 두 번 곱하면 1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은요. 10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을 제곱하면 10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C가 10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려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A랑 B랑은 길이가 몇인지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8번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y는 2x 더하기 1, 이 그래프하고 평행하고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직선하고 내가 찾는 이 직선하고는 둘이 평행이라고 했거든요. 평행하면 뭐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아요.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는 식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x 앞에 붙어있는 수가 바로 기울기인데 둘이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내가 찾는 식도 y는 2x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b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념 강의 해드릴 때 b는 뭐라고 했죠? b는 y절편이요. y절편이 뭔데요?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y절편이고 b의 y절편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y절편을요.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x가 0일 때 y값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좌표 평면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y절편이잖아요.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요 점이요. 그런데 이 점을 가만히 보니까 x값이 몇이에요? x값 찾으려면 x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바로 원점이니까 x값이 0인 거잖아요. x가 0일 때 y값이 바로 y절편,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x가 0일 때 y가 3이라고 했어요. x가 0일 때 여기 y가 3인 요 점을 말하는 건데 이 점이 곧 y절편이란 말이죠. 자,
x가 0일 때 y값, 얘가 바로 y 절편이고요. 식에서는 어떻게 표현돼요? 여기 뒤에 상수항으로 따로 붙어있는 아이가 바로 y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0,3을 지난다는 말 자체가 b가 3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는 식은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0,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b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식에 x자리에 0을 넣었을 때 y값이 3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x에다 0 넣으면 2랑 0이랑 곱하니까 얘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b만 남아요. 그런데 x가 0일 때 y가 3이니까 여긴 3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긴 b만 남는데 b는 3 이렇게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 0,3 x가 0일 때 y값 이 3이 바로 y 절편이고 이 식에서는 b자리에 들어갈 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선 기울기랑 y 절편만 아시면 a하고 b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럼 함수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딨나요? y는 2x 더하기 3 2번에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중심의 좌표는 나왔습니다. 중심의 좌표 말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예요? 반지름이 필요해요. 반지름. r이 몇인지.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고 우리 반지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원이 나왔습니다. 원의 중심 나왔고요. 중심의 좌표 2,1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반지름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둘레 끝까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둘레 끝까지 이 선이 바로 반지름인데 이 길이가 몇일까요? 여기 2가 떡하니 보이니까 왠지 2같이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반지름은 요 길이거든요. 근데 2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긴 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자, 요 길이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 요 반지름이잖아요. 여기 가서 보시면 1. 요 길이가 바로 1이라는 거예요. 자, 요쪽도 반지름이니까 똑같이 1이에요. 반지름을 알았다면 일단 우리 이제 원의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자, 원의 방정식에는 괄호가 2개가 나오고요. 둘 다 제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끝에는 r 제곱 쓰시면 돼요. r이 지금 1 나왔으니까 1 제곱하면 몇이에요? 1 제곱하면 그대로 1이에요. 여기 1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중심의 좌표 가지고 괄호 안 채워볼게요. x, 중심의 x좌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 y 쓰시고 중심의 y좌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그리고 괄호 밖에 제곱 있습니다. 그리고 r 제곱은 그대로 1이에요. 자, 정답 어디 있어요?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r제곱 1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원의 방정식 만들려면 두 가지. 뭐예요? 중심의 좌표, 반지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대칭 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좌표 평면 위의 점 3,2가 있대요. 여기 있네요. x좌표 3이고 y좌표 2예요. 그럼 이 3,2를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y축 여기 있어요. y축 건너편으로 이 길이만큼 똑같이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y축 건너편으로 대칭 이동한 점이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 가 있어서 x좌표가 3이었는데 y축 건너편으로 넘어가니까 0에서부터 왼쪽으로 3칸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y좌표는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0부터 위로 2칸 올라와서 여기 y좌표가 2였어요. 그런데 높이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대칭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는 똑같이 2일 거예요. 그래서 대칭 이동했는데 y축으로 대칭 이동했다. 여기 점 나왔어요. 마이너스 3,2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그렇다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점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한번 볼게요. 자, 3,2였는데 마이너스 3,2로 바뀌었네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y좌표는 그대로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x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됐어요. y축 대칭 이동할 때는 x좌표 부호 반대, x축 대칭 이동할 때는 y좌표 부호 반대, 원점 대칭 이동할 때는 x, y 둘 다 부호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연립부등식 나왔고요. 두 개의 식을 가만히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왔네요. 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등호의 왼쪽을 색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부등호의 오른쪽은 4라고 써 있는데 반지름을 제곱한 게 4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칠한 부분이 원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이 원의 안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생각하면 1번인데 일단 원의 안쪽이 색칠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걸 볼게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x는 1이라는 선 생각해 보세요. 이 선이 바로 x는 1이라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x값이 1보다 크다고 했어요. 1보다 큰 x값들은 1의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원의 안쪽이면서 동시에 x가 1보다 큰 쪽,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x가 1보다 커요. 이 부분은 어때요? 요거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의 안쪽이면서 1보다 큰 쪽이 색칠되어 있는 거,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을 찾아보면 바로 보기 1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색칠된 부분이 원보다 작아요. 그리고 자, x가 1보다 크다는 말은 1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쪽, 오른쪽을 말하는 거구나.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면 x가 1보다 작은 거니까 1보다 작은 왼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합집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두 집합 A하고 B하고 나왔어요. A의 원소는 1, 2, 3, 6, B의 원소는 2, 5, 7 이렇게 나왔는데요. A하고 B의 합집합을 구하고 나서 요거 뭐예요? N? 이거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N이 들어가 있으면 저거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은 A, B의 합집합 한번 구해볼게요. 자, A, B 합집합 A의 원소랑 B의 원소랑 전부 다 갖다 써놓으면 되는데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일단 1 여기 있어요. 1 한번 써보고요. 2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 다 있지만 한 번만 쓰세요. 2. 3은요. 여기 있네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3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5 있고 6 있고 7 있잖아요. 그래서 5, 6, 7까지 전부 다 쓰세요. 자, 이게 A, B를 합한 집합, 합집합의 원소예요. 자, 그럼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앞에 N자 붙은 거.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6개예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N자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합집합은 A랑 B랑 전부 다 합해서 이게 바로 합집합이에요. 컵에다가 전부 다 A, B의 원소 집어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번 문제는 명제의 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명제가 하나 나왔어요. A가 짝수이면 A는 4의 배수이다. 자, 그런데 요거의 역을 구해라. 역이요? 역은요. 가정하고 결론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바로 역이에요. 가정하고 결론 자리를 바꾸려면 가운데 이면을 찾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면 앞에 있는 가정이 뒤쪽으로 가고 이면 뒤쪽에 있던 결론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역.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가서 얘를 먼저 읽으시면 돼요. A는 4의 배수이면 A가 짝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사는 조금 자연스럽게 바꿔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가 4의 배수이면 A가 짝수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 어디 있어요? A가 4의 배수이면 A는 짝수이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있는 게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역인데요. 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조사는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 고르시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역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유리함수 문제인데요. 유리함수 식이 나왔죠. y는 x-2분의 1 더하기 3. 이 그래프를 우리 보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x 옆에 마이너스 2가 있네. 뒤에
플러스 3이 붙어 있네. 이걸 보고 자,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원래 식은 y는 x분의 여기 1이니까 똑같이 1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이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 식의 마이너스 2로 들어갔을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부호 바꿔서 x 옆에,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부호 안 바꾸고 그대로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프가 평행이동할 때 똑같이 같이 따라 평행이동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점근선이에요. 원래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있잖아요.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점근선이 y축하고 x축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하게 되면 점근선도 따라서 똑같이 평행이동해요.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잖아요. 그럼 이 점근선들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오른쪽으로 2칸,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위로 3칸 평행이동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거. 점근선이 원래 여기 있던 애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요거. x축의 방향으로 요거.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그래프에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 그만큼 점근선도 따라서 평행이동해요. x축에 써있는 수, y축에 써있는 수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부호 바꿔서 써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문제는 그림으로 표현된 함수 문제인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함수 문제는 화살표만 잘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은 F함수하고 G함수 두 개가 나오는데 F함수는 여기 X쪽에서 Y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는 함수고요. G함수는 Y쪽에서 Z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는 함수래요. 그랬을 때 우리 보고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요. G 동글뱅이 나왔는데 얘는 합성함수란 뜻이에요. G 합성함수 F O 값을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F함수에서 먼저 수하고 가까운 F부터 하시는 거예요. F함수에서 O라는 아이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보냈는지 잘 따라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G함수에서 화살표가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게 바로 답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F함수에서 O가 누구한테 화살표 보내는지 따라가 볼게요. O가 6한테 화살표를 보냈어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G함수에서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애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거란 말이죠. 자, 최종적으로 25에 도착했어요. 정답이에요. 그림으로 표현되는 함수는 그림에서 화살표만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 특히 합성함수는 숫자 바로 옆에 있는 함수부터 화살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등차 수열 문제인데요. 등차 수열을 가만히 보고 A, B를 구해서 둘이 더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1, 3, 5, A, 9, B, 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앞에 있는 수에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해서 뒤에 있는 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한테 누구를 더해서 3이 된다 생각해 보니까 2를 더해서 3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수, 여기 3에서 그 다음번 수를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수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네요. 3한테 2 더하니까 5 되고요. 5한테 다시 2 더해서 A를 만들었을 거예요. 5한테 2 더해보세요. 5하고 2 더하면 A는 7이겠구나. 다시 7한테도 똑같이 2 더해서 9 만들었고 9에서 똑같이 2를 더해서 B를 만들었으니까 B는 얼마가 돼요? 2 더해보면 11이 되겠죠. A는 7이고 B는 11이에요. 둘이 더하면 18이니까 여기 3번이겠죠. 등차 수열은 앞뒤 수가 똑같은 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이번 문제는 시그마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A라는 수열과 B라는 수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5번까지를 다 더하면 2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 전부 다 더하게 되면 그 값이 2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BK 이렇게 나왔거든요. A라는 수열하고 B라는 수열하고 더하는데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 전부 다 더하고, 그리고 B도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전부 다 더하면, 싹 더하면 이게 1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A는 1부터 5까지 더하면 몇이에요? 2잖아요. 그러니까 B1부터 B5까지 더한 게 8이 돼야지만 이것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10 나올 거잖아요. 뒤에 문제는 뭘 구하래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B수열의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8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수열의 합을 말하는 시그마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는지 여기 써 있어요. 1부터 5번째 한까지를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A1, A2, A3, A4, A5까지 싹 다 더한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 대하여 A4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에 A4 네 번째 항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문제에서는 그 수열의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자, A1은 1 그랬어요. A1은 첫 번째 항이잖아요. 첫 번째 항은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냐면 AN 더하기 1은 3AN 더하기 1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AN 더하기 1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AN의 다음번 항 이렇게 해석하죠. 다음번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AN이라는 항한테 3 곱하고 그리고 1 더해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전에 나오는 수한테 3을 곱하고 1 더하게 되면 다음번 항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첫 번째 항이 1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항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에 있던 항은 이 전에 있던 항이니까 1이잖아요. 이 1한테 뭘 곱해요? 3을 곱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을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두 번째 값을 구하는 거예요. 3, 1은 3에다가 1 더하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A3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에 있던 항한테 3을 곱하고 1을 더해서 구할 수 있어요. 3한테 누굴 곱해요? 전에 있던 항을 곱하고 1을 더하면 돼요. 3, 4, 12 거기다 1 더하니까 1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A4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음번 항은 전에 있던 애한테 3 곱하고 1 더해서 구할 수 있어요. 전에 있던 13한테 3 곱해요. 3 곱하기 13 더하기 1 하면 돼요. 자, 3 곱하기 13이요? 13이 3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39가 되겠죠. 1 더하게 되면 4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정답 여기 있네요. 자, 다음번 항을 구하는 방법. 전에 있던 애한테 3 곱하고 1을 더하면 다음번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수 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밑이 똑같은 수의 곱셈이잖아요. 그럴 때는 밑을 한 번만 써주고 어떻게 해요? 자, 똑같은 밑을 한 번만 써주고 지수끼리 더해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4하고 더해요. 마이너스 3하고요. 4하고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2에 마이너스 3과 4를 더하면 1제곱. 그냥 2가 되겠죠. 밑이 같은 수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로그 문제인데요. 지수로 표현된 등식을 로그로 표현해 놨대요. 근데 이건 제가 로그 개념 강의할 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2의 4제곱은 16 이렇게 써 있죠. 2를 4제곱 하게 되면 16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16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로그 2의 16은 A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2를 16이 되게 만들려면 몇 제곱 해야 되니? 이게 바로 로그 2의 16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로그는 지수의 친구이기 때문에 지수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지수를 물어봐요. 2가 16이 되게 만드는 지수가 뭐니? 4요. 그래서 A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16은 4. 지수가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2를 16으로 만드는 지수. 몇 제곱인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로그의 뜻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